안녕하세요. 금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알면 힘이 되는 금융, 진행을 맡은 또양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 다들 아시나요?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용카드에 대한 궁금증을 같이 풀어볼 북한 이탈 주민 정민우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제일 잘생긴 정민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의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생활경제 코치 푸른살림 박미정 대표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푸른살림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 돈의 균형 잡힌 소비와 이제 벌고 쓰는 문제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 관리를 돕는 강사들이 모인 협동조합 조직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처음에 남한에 와서 신용카드 하면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정민우 씨는 어떠셨나요? 그렇죠. 신용카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죠, 처음에. 피해를 피해 많이 아닌 보셨어요? 피해죠. 그게 북한에서는 그 외상 치면은 영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외상 받아내는 사람은 또 이중영이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인 줄 알고 막 엄청 썼다가 이거 혼났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마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부분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낯설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신용사회에 살면서 신용카드 사용하기라는 주제로 박미정 대표님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신용 개념이 사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와 있는 느낌 때문에 많이들 되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내고 물건을 사서 내가 쓰는 개념이 원래 돈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신용사회는 일단 쓰고 내가 벌어서 일단 갚는 개념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신용이란 말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어떤 믿음과 신뢰에 대한 문제인데 저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서 나에게 나중에라도 돈을 줄 것이다 라는 믿음, 이것이 신용사회의 가장 기본 거래의 룰입니다. 지금 지갑에 5만 원이 들어있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한 장이 꽂혀 있다. 근데 신용카드 한도가 200만 원이다. 자, 오늘 요 밖에 나가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총 합은 얼마일까요? 205만 원. 예, 205만 원이죠. 네. 그런데 이 중에 내 돈은 얼마죠? 5만 원이요. 예. 그럼 200만 원은 누구 돈이죠? 공짜죠, 공짜. 공짜. 이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만약에 여력이, 신용카드 여력이 150이면 150만큼, 200만 원이면 200만 원만큼, 정말 여력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만큼 사람이 먼저 쓰게 돼요. 일단 필요한 것에 쓰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것을 만성적 가불 구조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불이라는 것은 월급날이 오기 전에 돈을 먼저 저 사장님 저 돈 필요하니까 월급 좀 먼저 쓰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월급날 되면 먼저 쓴 것만큼 남은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계속 어려운 생활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습관이 아닌 거죠. 지금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량 생산, 물건이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그것은 대량 소비로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가진 5만 원만 가지고는 소비 여력이 안 되니 더 활발한 소비를 이렇게 어떤 부추기기 위해서는 신용 여력만큼 더 쓰게 만드는 시스템이 발달되고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밥만 먹고 사는 게 삶일까? 뭐 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차도 한잔하고 영화도 보고 좀 좋은 데 여행도 가고 이렇게 사는 게 좀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중요하잖아요. 삶의 질. 삶의 질은 또 거저 얻어지지 않죠. 그렇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부족한 데에 비해 내가 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다면 남들은 다 잘 쓰고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좀 바보 같고 이렇게 위축돼서 사나 하는 느낌이 들 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오고 그것은 다시 소비로 이어져서 내가 가진 여력과는 상관없는 소비 활동들을 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신용카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사회에서 소비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신용카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수단일 텐데요. 우리나라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중 한 명당 신용카드를 평균 3.9개나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우 씨는 혹시 현재 신용카드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아, 저는 옛날에 하도 많이 써서요. 네. 예, 빚 달라고 독촉하는 거는 다 안 쓰고요. 네. 하나 지금 쓰고 있는데 또 아, 문자가 지금 왔더라고 돈 달라고. 지금 쓰고 계신 건 하나 네, 갖고 그렇죠. 계시네요. 그러면 저는 생활경제 코치이신 대표님께서는 신용카드를 몇 개나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저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교육을 하고 다니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은행에 가서 딱 카드를 만들 때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렸거든요. 카드 종류가 너무 많죠. 네. 내가 뭐 돈을 얼마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신용 점수를 매겨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신용카드. 그 다음에 이게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에서만 좀 활발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체크카드.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에 가지고 다니면서 네.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면서 뭐 무슨 페이다 페이, 무슨 그쵸. 페이다 네.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페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네. 이런 식으로 결제 수단은 이제 이렇게 다양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신용카드는 뭐 몇 퍼센트 할인이다. 그리고 뭐 몇 퍼센트 적립이다.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체크카드나 뭐 직불카드 뭐 이런 것들은 그런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넣고 봤을 때 그러면 신용카드를 보통 많이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네. 사실 신용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해당 카드사마다 혜택을 주기 때문에 뭐 3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뭐 뭘 할인해 준다든지 네. 무슨 쿠폰을 준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혜택만큼 더 썼다. 거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그거에 반해서 체크카드나 이런 데 혜택이 만약에 적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만큼 규모만큼 쓸 수 있고 그거 이상을 소비하는 일을 막아줄 수 있다면 그 어떤 혜택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 진짜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손해를 보려고 그럴 안 리가 하니까. 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좋은 척하면 나쁘네요. 또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성인들이 소비를 할 때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는 비율이 훨씬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왕 쓰려면 똑똑하게 써야 될 텐데 그러면 신용카드를 어떤 조건으로 골라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요즘에는 사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결제 제도를 도입한 카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무래도 결혼을 안 한 1인 생활자하고 결혼을 한 4인 가족은 생활 패턴이 다르겠죠? 다르죠, 네. 돈을 주로 쓰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다면 이제 내가 교통을 많이 써, 나는 영화를 많이 보러 다녀 이런 거에 따라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실 필요는 있겠죠? 네.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아야지 하고 있다가 결제를 넘겨서 덕촉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하는 분들도 여러 명 봤었는데 혹시 민우 씨는 신용카드 때문에 곤란했던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죠. 처음에 한국 금방 와서 신용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식당도 살짝 했으니까 그래서 한 1,000만 원 한도는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폼 잡고 뭐 사장 소리 들으니까 좋다고 막 카드 막 먼저 꺼내서 한 800만 원 썼는데요. 모닝을 제가 6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근데 빨간 딱지 막 붙여놓고 막 써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써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네. 사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이것만은 정말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민우 씨 사례를 들어보니 한도도 중요할 것 같죠.
그렇죠. 한도를 너무 이제 폼 잡고 크게 하면 사람은 한도만큼 쓰게 된다. 적절하게 내가 사고를 치지 않을 정도의 한도 관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게 이거 쉽게 넘기기도 하는데 결제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챙기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대충 한 월말인가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게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 사람은 성실하지 않다라고 일종의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제를 할 때 작은 글씨로 리볼빙 서비스가 뭐 된다 내지는 뭐 자동으로 된다 혹은 신청하실 수 있다. 도대체 이놈의 리볼빙이 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1,000만 원 한도를 가지고 신나게 긁다 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아, 돈이 없어. 예를 들어 10% 리볼빙 정해놓으면 그러면 100만 원만 일단 갚자. 그러면 카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친절한 서비스잖아요. 아, 그래? 형 적어야 되겠다 이거. 네. 그러나 900만 원은 다음 달로 또 2월 되니까 여기에 또 이자가 이자가 붙겠죠. 붙겠네요. 게다가 내가 이번 달에 또 카드는 살아있으니까 쓰겠죠. 쓰겠네. 그러면 이게 누적이 되고 이러다 보면 10%만 갚아나가는데 나의 씀씀이가 줄어들지 않을 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놀라운 규모로 빚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리볼빙 서비스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아, 나 돈 좀 너무 급한데 너무나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비가 없는데 이러면 내가 가진 돈은 없으니까 잠깐 이거 갖고 결제해. 만약에 네. 카드를 그분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사정이 좋지 않아서 못 갚게 되면 사람도 잃고 나는 나대로 괜히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절대로 타인에게 함부로 카드를 양도하는 것이나 혹은 내 이름으로 개설을 하나 더 해서 해준다던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가장 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할부 구매죠. 맞아요. 이게 보통 홈쇼핑에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신용카드로 다 할부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 없는데도 왠지 할부 금액은 싸 보이니까 막 충동 구매도 하게 되고 이럴 텐데 이게 다 경제학에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라고 내가 이렇게 보면 너무 비싸고 멀게 느껴지는데 월 39,900원. 이게 뭐 10년을 갚든 20년을 갚든 네. 자 그러면 할부로 내가 신나게 월 39,900원, 20만 원, 월 5만 원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네 하고 10개를 이렇게 긁어놓고 나중에 걔네들이 합산이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상하게 돈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할부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돈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이제 세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으로 국세청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로 쓰는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직장 다니시거나 할 때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미정 대표님 모시고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해주신 강의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알면 힘이 되는 금융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보들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주제별로 찾아서 시청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